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온 뒤의 여름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좌파 권력의 충실한 도구 경찰청장이 교체됩니다. 내달 23일 2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신임 청장은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이 시민사회 수석을 할 때 그 밑에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덕에 문재인 정권 때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을 했습니다. 부산지방청장도 7개월 만에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경무관에서 치안관으로 승진할 때도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문재인 권력의 충실한 도구라는 역할을 100%, 200% 해낼 것입니다. 문재인 임기 말에 문재인 권력의 하산길의 일종의 권력 관리 기구, 경찰의 총수. 자, 내달 23일 물러나는 민감용 현 경찰청장은 제가 제목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경찰청장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 경찰의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완전히 권력편에 붙어서 시류에 아부하고 완전히 법과 질서를 물구나무 속에 만든 정말이지 12만 경찰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최악의 경찰청장입니다. 제가 민감령의 죄상을 낱낱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애플 청장일 정도로 애플 사과, 하도 쓸데없는 사과를 많이 해서 애플 청장이라는 오명을 가질 정도로 이 경찰의 어떤 이 노선과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아주 헝클어 놨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명기한 대로 문재인 좌파 권력은 각 기관마다 이른바 완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완장위원회로 하여금 개혁권고안이라는 것을 내에서 해서 문재인이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서 완전히 과거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위원장에 미국 변호사 출신 유남영 씨가 임명됐습니다. 유남영 씨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의 법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엄정하고 살벌하게 법을 집행을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졌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미국의 방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곤봉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수갑을 뒤로 채워서 목을 누르는 것 그리고 발포하는 것 이거는 다 예산일입니다. 그런데 용산 이 빌딩을 점거해서 옥상에서 망루를 세워놓고 화염병을 던지고 이 새총으로 지나가는 버스나 이런 데에 이 탄환을 날리고 이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진압한 것이 과잉 진압이었다. 백남기 사건, 끔찍한 민중 총궐기 이름하여 벌어졌던 도심을 7시간이나 마비시키고 경찰관을 92명 부상시키고 경찰버스를 52대나 때려 부셨던 그 끔찍했던 2015년 11월의 도심 총궐기, 민중 총궐기 대회 이것을 백남기 농민이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 끌어서 버스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이 물대포로
이것을 진압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뭐 하체를 조준하지 않았고 상체를 조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가 오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경찰관들은 폭력 시위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과잉 진압이라고 해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사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12대가 경찰 버스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국가 기물에 대해서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 3억 8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취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 민노총의 폭력에는 완전히 무기력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유성기업 노조 폭력 사건. 유성기업의 노무 담당 전무를 사장실에 1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폭행을 저질렀던,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이 사장실에 들어가서 그 전무를 구하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노전에 가로막혀서 작전 하나 펼치지 못했던 이 무기력한 민감용의 경찰. 이렇게 민노총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굴신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 뒤 트렁크 위에 1인 시위자가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김부겸 안전부 장관과 같이 득달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실에 찾아가서 허리를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그저 이 권력자에게는 아부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민노총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눈 감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5번째 제가 명기한 윤지호 코미디. 거짓말쟁이 윤지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이 경찰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수상한 사람이 집 근처에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전부 다 국가 세금으로 제공한 호텔방에 묵으면서 그런 거짓말과 헛소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것을, 그것을 보고 경찰청 고위 간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증인 윤지호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특별팀을 가동을 해서 이러저러하게 앞으로 감시와 보호를 하겠다. 나중에 윤지호가 얘기한 것이 전부 다 코미디로 밝혀졌습니다. 이 나라의 12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지도부가 그저 문재인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안민석을 포함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감싸는 사람이라는 윤지호라는 여배우 자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수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로 그 윤지호 쪽에 달라붙어서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한 이 민감용의 경찰. 저는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라든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같이 일한 것이라든가 해서 민감용보다 2배, 3배 더하면 더했지 절대 법과 질서가 원위치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앞으로 더 많은 욕구가 분출이 되고, 이제 민노총은 남은 임기 동안에 자신들의 청구서를 들이댈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저런 식의 엄포와 강력한 조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파 세력에 대한, 특히
친북 세력들은 옹호하고 우파, 정광훈 목사라든가 우파 세력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